결혼하고 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요, 저는 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거죠.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이제 봄도 오고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도 많이 완화되면서 주변에 미뤄왔던 결혼식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처럼 30대 초중반쯤 되는 분들은 주말마다 결혼식 자주 가다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제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부부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분명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걸 표현하거나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집안 내부의 문제, 부부간의 크고 작은 다툼들은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쇼윈도 부부같이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실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의 힘든 점, 단점에 대해서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면서 겪는 힘든 점들, 마음속 고민들을 굳이 밖에 이야기하지 않죠. 겉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부부라도 속까지 뜯어보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능력 있는 남자가 내조 잘해줄 것 같은 여성분을 소개받아 결혼을 했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스타 같은 데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밥상 이런 것만 보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부부 같고 부러운데 실제로는 매번 맛없는 반찬 때문에 밥상에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중매 결혼을 많이 하는 경우엔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성격이나 품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초반에는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잘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적당히 결혼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오는 행복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불행한 일도 있겠지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지 정말 100%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다만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게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그 행복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확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누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네, 코인으로 대박이 났네 하는 이야기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걸 한다고 대박나고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결혼한 커플 10쌍 중에 9쌍이 행복하다고 해도 내가 불행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남들에게는 결혼 생활에서 오는 행복도 나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요, 저는 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살았어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고 더 큰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불행한데 뭔가 결혼한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적당히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해지고 나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거나 자녀처럼 뭔가 더 큰 행복을 갖고 싶을 때 결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도 결혼한 후에 나의 행복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가셔야겠죠. 세 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오는 행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결혼하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특히 자녀가 5살 미만으로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신혼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게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딱 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신입 때는 일이 많고 힘들어도 배운다는 생각에 성취감도 크고요. 내 커리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한테 좀 손해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일을 막상 몇 년 하다 보면 일도 좀 질리고, 내 힘든 일은 내가 하기 싫고 좀 더 좋은 쪽 직장, 연봉 높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까지 들잖아요. 결혼 생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정말 내 가정을 열심히 꾸려봐야겠다, 내 아이를 열심히 키워봐야겠다, 이런 열정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열정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그냥 쭉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살면서 잠깐 찾아오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소하게 행복을 맛보는 순간이 많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결혼 생활에서 맛보는 행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 결혼이 주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결혼한다는 게 결국엔 현실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혼정보 업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거나 현실을 자각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조건, 내 이상향에서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점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한 조건들이 나중에 큰 단점이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단점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차 큰 단점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한 2, 3년 하고 무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상대 배우자의 단점이나 흉을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내 행복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죽고 못 사는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들보다 적당히 조건 보고 결혼해서 오래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없어도 결혼 생활에 대한 의무감이랑 책임감이 강한 두 남녀가 만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룸메이트처럼 같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고 남들이 다 한다고 결혼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애인이 결혼을 독촉한다고 결혼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결혼 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